복습광입니다. 자, 복습광의 테마 1번 빅뱅 우주론과 원자의 생성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광이다 보니까 좀 짧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설명은 최대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테마 1번엔 빅뱅 우주론과 원자의 생성 중에서 일단 먼저 빅뱅 우주론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이 두 개의 비교가 가장 중요한데,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의 이름은 호일이고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우리 가모프가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우주가 팽창한다. 이 공통점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요 밑에 적혀 있는 요만큼의 내용들은 전부 차이점에 해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주가 팽창할 때 정상 우주론 이게 아니라 요 빅뱅 우주론이 사실 이겼죠. 어쨌든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2배 증가하면 그만큼 새로운 물질도 2배 생긴다 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전체 질량은 증가했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 하에서 부피가 커진 만큼 질량도 증가해줬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가 2배 됐더니 얘도 2배가 됐다. 그래서 밀도가 유지가 됐다. 그래서 밀도는 일정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건 그냥 이유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온도도 일정했구나. 온도랑 밀도는 같이 갑니다. 여기 보면 온도 일정 빅뱅 우주로는 온도가 감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밀도가 일정한 건 알겠고, 자, 밀도랑 온도는 항상 같이 가니까 둘 다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젊은 은하가 새로 만들어질 때는 항상 균일하게 분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2배 증가해도 똑같은 개수나 질량이 유지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애들이 가끔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은하는 새로 만들어지는데, 은하는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물질 가지고 은하를 새로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게 부피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하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렇구나. 부피는 증가했는데 얘는 증가했는데 질량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분모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밀도는 감소하고 있구나. 부피는 팽창, 질량은 일정. 따라서 밀도는 감소. 따라서 둘 다 온도도 감소한다. 이 경우 온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설명이 가능해요. 원래 왜냐면은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감소하는데, 이런 걸 아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는 무조건 뭐랑 같다? 밀도랑 연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젊은 은하의 분포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빅뱅 우주론이 지지될 수 있었던 그 근거라고 하는 애가, 증거가 뭐가 있었냐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고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하겠지만, 자, 원자의 생성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만약에 빅뱅 우주론이 맞으면 반드시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해 보았더니 뭘로 관측했겠어요? 당연히 선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했겠다. 관측을 했더니 그 관측치와 우리가 빅뱅 우주론 이론에 대해서 예상했었던 그 예측치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원자의 생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건데, 자, 원자의 생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빅뱅이 일단 일어납니다. 초고온 우주에서 굉장히 고밀도의 어떠한 고온의 어떤 한 점에서 한 점밖에 없었던 그 우주가 순간적으로 빅뱅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대폭발에 의해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되고, 팽창하면 항상 우리 얘기했던 거 뭐가 된다?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단열 팽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애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합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입자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입자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뭉쳐져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그 기본 입자에 누가 있다? 쿼크라는 애랑
전자라는 애가 있다. 선생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쿼크랑 전자라는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쿼크랑 전자가 어떤 애인지가 궁금하실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원자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원자 핵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와 쿼크가 기본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하는데 그 양성자는 이거 U가 업이에요. D는 다운이고, 자,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1개로 구성된 게 양성자, 업 쿼크 1개랑 다운 쿼크 2개로 구성된 게 중성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업 쿼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다운 쿼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는데,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고,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그게 2개 있으니까 얘는 몇이 된다? 0의 질량을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는 항상 한 개당 마이너스 1가의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가 합쳐진 양성자와 업쿼크 1개, 다운쿼크 2개가 합쳐진 중성자가 합쳐져서 핵이 됐고, 그리고 전자, 얘네가 합쳐서 원자가 결국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먼저는 누가 만들어진 거냐면 결과적으로 쿼크랑 전자, 요 2개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얘네가 나중에 합쳐져서 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당연히 쿼크, 양성자, 중성자, 핵, 요 순서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요 구성을 봐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질량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성자랑 중성자는 1대 1입니다. 그러나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질량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6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1대1로 알아도 되는데 1대1인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빅뱅이라고 하는 게 먼저 생겼습니다. 초고온 초밀도의 우주에서 빅뱅이 발생했고, 거기서 급격한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뭉쳐지면서 기본 입자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졌고, 그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전자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왜냐면 계속 팽창을 할 거니까 결국 부피는 계속 커지고 온도는 계속 작아지는 상태예요. 이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게 쭉 가는 내내, 그지? 부피는 커지고 온도는 작아지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쿼크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뭉치는 거야. 온도가 내려가니까, 추우니까 뭉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쿼크들이 합쳐져서 업쿼크, 다운쿼크 되면 양성자, 업쿼크, 다운쿼크 되면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쿼크가 업쿼크, 다운쿼크가 그냥 무작위로 생겼을 테니 양성자와 중성자도 합쳐질 때 무작위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는데 업쿼크, 다운쿼크가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할지는 랜덤인 거야. 그래서 처음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 1의 비율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 양성자, 중성자 중에 당연히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게가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경우는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 질량이, 이게 질량이에요. 질량이 감소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질량이 만약에 결손되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러면은 가벼운 쪽으로, 그러니까 질량이 낮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방출되는구나 라는 거, 그 결국에는 열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고 있잖아.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우주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거는 오케이, 그냥 개념적으로 알겠다. 근데 이 7대1의 비율이 왜 7대1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엔 그냥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이유는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질량이 조금 더 작아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7대1의 비율을 가지게 됐다. 다시, 초기엔 1대1이었는데 나중에 몇 대 몇이 됐다? 7대1의 비율을 가지겠다. 이거는 암기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되셨습니까? 이 숫자 외워야 돼요. 1대1에서 7대1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대1의 비율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자, 우리가 이번에 7대1, 자, 양성자랑 수소 원자핵이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양성자가 곧 수소원자 핵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수소원자 핵이 14개 있었다면 7대1이니까 중성자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 그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그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 동그라미, 요 파란색 네모참, 자, 요게 뭐가 돼요? 중성자는 요 노란 게 중성자는 소리고요. 자, 요 4개가 결국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이게 곧 헬륨 원자 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고, 헬륨 원자 핵 1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1개. 그리고 결국에 수소 원자 핵, 즉 양성자 몇 개 남았다? 12개가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비율이 개수비는 12대 1이 되었고, 결국 질량비를 계산을 하자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질량이 4니까 수소는 1이고, 그래서 12대 4의 비율을 가져서 얘가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게 된다라고 예측한 거야. 이게 예측치였단 말이야. 근데 이 예측치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해봤더니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 이제 결국에는 만들어졌고, 나중에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빛이 직진할 때 이렇게 튕기고 돌아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빛이 있었는데 여기는 빛이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 그걸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렀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자가 이렇게 원자에게 구속이 되어버리면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있었다면 여기서도 빛이 관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반대편에도 밝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때 관측된 요 빛을 뭐라 부르냐면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빅뱅 우주론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반드시 뭐가 관측돼야 된다?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돼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게 지금도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햇빛 같은 거예요. 햇빛 같은 거고, 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에서 일어나는 거고, 저온의 빛에서,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빛에서 하게 되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흡수 스펙트럼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쭉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쭉 있다고 칩시다. 여기 막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까만 줄이 나타나고, 반대로 우리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선은 나타나는데 무슨 색이 나타난다? 색깔이 있는 색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네한테 문제를 낼 때 흑백으로 내게 된다면 요 줄들은 전부 다 요 흰색 줄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 요렇게 나타났는데 선 스펙트럼 위치는 똑같아요. 이거 흡수든 방출이든. 자, 요게 수소고 여기가 별 X 거예요. 그리고 요게 만약에 헬륨이었대. 그러면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지? 요렇게 선이 다 있으면 결국에는 여기에는 헬륨과 수소가 모두 존재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마 1번이었습니다.